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1년 3월 11일 목요일날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아이크래프트 107%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들이 계셔서 기업에 대한 내용 조금 하고 정치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정치 테마주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항상 대중은 꼭지잡이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더 갈 거다. 모르죠. 더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급이 얼마나 몰리느냐에 따라서 더 갈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꺾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슈가 딱 붙으면. 근데 이제 기업 가치를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슈가 붙는 거기 때문에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해서 오히려 거꾸로 정치 테마주로 막 이제 투기 자금들이 붙었다가 거기에서 갑자기 노이즈가 나오면 노이즈도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무언가 정치인 리스크가 나와가지고 저평가를 만들어주기로 해요. 그건 좋은 기회가 되는데 항상 주식을 볼 때는 우리가 가치 판단을 기준해서 주가는 이제 결국은 가치 판단에 맞춰서 가치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이런 이슈가 붙으면 일단 싸지 않은 구간에서는 좋은 매도 찬스가 되는 겁니다. 정치 테마 같은 게 붙으면 항상 좋은 매도 찬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가지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가 붙어주는 건 어때요? 뭐 어쩔 수 없죠. 안 팔고 싶어도 팔게끔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정치 테마라는 이런 이슈가 딱 붙었을 때 이런 이슈를 보고 따라다니면서 단기 매매 같은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물론 선수들은 이런 거 매매해서 수익 내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 선수들은 우리가 뭐 카지노 가도 타짜들 있잖아요. 타짜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타짜들도 보면 타짜들이 예를 들어 타짜들도 한 100명 되면 자기 관리 못해서 99명은 망해요. 단기적으로는 뭔가 예를 들어 호구들 잡아먹다가 이제 사이즈가 좀 커지면 타짜들끼리 논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이제 더 잘나가는 타짜, 뭐 더 탤런트 있는 타짜한테 다 털리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선수들도 폭락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면 거의 다 깡통 나요. 이제 트레이더나 이제 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0.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추구하지 마세요. 그냥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면 100%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성공이 가능해요. 주식 투자를 정상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100% 다 성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매매하고 하는 것들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아라. 내가 진짜 한 1000만 명 중에 1명 정도의 탤런트를 갖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해도 돼요. 근데 그 정도의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되면 우리나라 상위 10명, 100명 안에 내가 들어갈 자신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내가 탤런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언제든지 담보된 깡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매매를 하는 이제 사람들은 그냥 담보된 깡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계속 본전놀이 하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본전놀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복리가 없고 이거는 거의 다 단리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제 여러 가지 관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못 해가지고 이제 설명도 많이 안 드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장기 투자보다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자본 사이즈가 커지기 전에 자본 사이즈가 작을 때부터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자본 사이즈가 커지고 했을 때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매매를 해서 운 좋아서 자본 사이즈가 커져도 계속 이제 습관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 다 털어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이해를 하면서 그냥 아무리 말을 해봐야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회원분들은 자 수익 인증 해주시면 회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태평성대님이 이제 인증을 해주셨고요. 107% 구간에 분할매도 이제 보셨고요. 태평성대님, 평생투자님, 10년후님은 6월달에 97% 인증을 해주셨네요. 자 내용을 보면 제가 이걸 추천을 할 때 어떻게 추천을 하냐면 제가 이제 추천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업사이드가 잡히고 고성장에 찍힐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기업이라 그러면 이제 아이크래프트는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T 서비스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한 3년, 5년 성장 정도를 봤을 때 지금 시총은 미래 가치를 봤을 때 굉장히 싸다 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기업이 보면 2015년, 16년, 17년도 보면 매출 성장이 일어나죠. 이익은 대충 20억, 40억 요 정도에서 놉니다.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시점은 시총이 한 400억대, 500억대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자, 이 기업이 이제 나중에 성장을 해서 매출이 이제 1000억이 넘어가면 자, 마진율 5%만 잡아도 자, 서비스 기업들은 고성장, 이제 이 섹터 자체가, 이 업황 자체가 고성장이기 때문에 20배에서 30배 정도를 놓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익이 찍히기 시작할 때부터 폭발적으로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데 그걸 다 선반영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이 찍히고 따라잡으면 늦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섞어가는 거예요. 좀 이제 그럴 가능성들이 높은 기업들을 추려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3년, 5년 정도 두고 있으면 이게 나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거고, 그 시점이 2019년, 20년 사이에 3,000원 밑에서 이제 추천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다가도 이제 밸류 매력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기업이 있는데, 높아진 기업이 있다라는 거 업사이드가 나와서, 그러면 이제 교체 포지션도 볼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리딩하는 목적에서 회원분들한테 어떤 일부 종목에 이제 비중이 쏠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각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회원분들이.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제가 교체 포지션을 내고 할 때도 항상, 코멘트들을 달아드리죠. 그리고 가끔은, 그 중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수백 종목 되면 그 중에, 한 3개에서 10개? 요 정도는, 예를 들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200개, 300개 되는데, 그 중에 3개에서 10개는 망해도 된단 말이에요. 노이즈 나와도 된다고요. 이런 개념으로 이제 분산의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목수를 압축해서 20개, 30개 되려고 하면 공부가 많이 된 분들이어야 돼요.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분들은 20개, 30개 압축해서 운영을 한다 그래도 변동성을 견뎌야 되는 거고, 스스로. 그러면서 이제 종목수를 많이 운영하는 분들과 비교를 계속 해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비교할 만한 데이터들이, 이제 다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우리가 다른 회원분들도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하면, 그런 걸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맞춰가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더 편하게 투자를 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면서. 그러다가 아직 보면 어때요? 본격적으로 성장 흐름들이 잡히진 않았잖아요. 이 기업은 이제 잡히려고 그러면 이익이 한 50억에서 한 200억 사이 정도는 찍혀야 이제 한 2, 3천억은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가 5,500원 구간에서 보면 시총이 한 800억 정도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많이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투기 자금들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도든 일괄 매도하고 교체를 보든 그게 이제 합리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투기 자금이 일단 붙으면 이건 대기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기 매물.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붙진 않아요. 투기 자금이라는 거는. 항상 단기에 치고 빠지죠.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투기 자금들 중에서 이제 초짜들 같은 경우에는 강제 존버라 그러죠. 강제적으로 버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제.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르지 못해요. 수익일 때는 이제 짧게 잘라 먹는데, 손실이 나면은 손실보를 키우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본전오면 팔아요. 그러고 나면 또 수백 프로 날라가고. 그러니까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투기 자금은. 이미 접근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접근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항상 이해를 하고, 그럼 이제 투기 자금이 이제 붙으면 조정이 들어오면 조정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업사이드가 나오면 이제 후행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고요. 또 여기서 만약 버블이 확대된다 그러면 투기 자금들이 더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단기 폭락이 진행이 되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투기 자금들이 붙어서 단기 폭락이 진행이 되면 기본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90% 빠집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진행이 된다면 폭락이 진행이 되면. 그럼 이 기업도 지금 주가가 이제 5,500원 수준에 있으면 2만원에서 1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조정을 한 10년 받겠죠. 5년, 10년 조정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버블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분할 매도 해도 돼요. 근데 원금은 어차피 빼놨으니까 리스크가 제로잖아요.
그렇게 하고 복리 계좌에 옮겨놓고 운영을 하는 거는 이제 합리적인 관점이 됩니다. 다만 이런 이슈들이 붙었을 때 이런 버블이 키울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 투기 자금들이랑 같이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포지션이라는 거죠. 주식이라는 건 항상 싸고 저렴한 자리를 찾아서 우리가 편입을 해나가야 장기 수익률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해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테마 타고 이제 3년 5년 보유하면 이 안에 이런 업사이드 부분이 나오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놨는데 이게 1, 2년 만이 될 수도 있고 한두 달 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테마가 딱 붙어서 급등을 딱 해준다. 그럼 좋은 매도 찬스가 되는 거죠. 투기 자금아 고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억울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장기적으로 이제 싸게 사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대신 비싸게 사주는 거잖아요. 정치 테마라 그래갖고 이슈가 붙었을 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비싸게 사주는 거예요. 남의 자산을. 왜 그런 멍청한 포지션을 취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내용을 보면 아이크래프트라는 기업이 윤석열 관련주로 이제 엮였대요. 뭐가 있을까? 동문이라든가 우리는 되도 않는 이슈를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관심도 없어서 읽어보진 않는데, 자, 이거를 누가 뉴스를 만들어낼까요? 동문이 이 회사의 CEO니 이런 것들을 누가 추적을 해서 뉴스를 만들어낼까요? 자, 자료를 수집을 해서 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하려고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노동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거 뉴스를 내주면 여기저기에다가 일단 어디에선가 이제 스타트를 끊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자한테 뒷돈 좀 줘야죠. 그러면 이런 플레이를 하는 주체가 누가 있을까요? 자, 세력이라는 게 이건 이제 작전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작전 세력들은 머리가 좋고 뭐하고 해서 대충 이제 비싸지 않은 구간에 대충 이렇게 사놓습니다. 매집을 해놓고 이런 이슈 띄워서 때리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오면. 보통 작전 세력도 이제 매집을 할 때 3년에서 길게는 10년씩 매집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기업을 보고 이제 해가지고, 자, 윤석열 관련된 지지율이 올랐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지율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 관련주를 한번 엮으면 뭐가 되겠다 하면서 그런 것들 카테고리들을 찾아서 이런 뉴스들을 어떻게 해요?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뉴스를 받아가지고 내가 비싸게 받아준다.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서 내가 이게 항상 합리적인 포지션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회원분들 중에 한 2년,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과거에도 2017년인가 18년인가 한창제지하고 남선알미늄, 자, 이런 것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주가는 300%, 500% 가죠. 우리는 100%만 먹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아쉬워요? 100% 200% 구간에서 대충 그때는 이제 복리계좌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얻고 했으니까 그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과거에 보면은 이런 테마들이 붙었던 건 이렇게 올라갑니다. 500%고 1000%고 올라가요. 그래갖고 제자리까지 와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버블이라고요, 버블. 근데 버블 구간에 사서 내가 조금 더 비싸게 팔아야지. 버블 구간에 사서 조금 더 비싸게 팔아야지. 나만 아니면 돼. 내 거 받는 사람은 죽을 거 다들 알아. 나만 아니면 돼. 나는 더 비싸게 다른 사람한테 분양하고 나오면 돼. 도둑놈 심보잖아요. 기업이 성장을 해서 너도 나도 같이 벌자가 돼야지. 기업이 성장을 해서 너도 나도 수익을 같이 내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주식이라는 거는 그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 가치에 입혀서 그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전부 다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치라는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이해를 하고 있어도, 자, 이런데 욕심이 생기는 거죠. 부정부패예요, 부정부패. 이런 테마를 따라다닌다는 건 부정부패라고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휴지를 내가 1000원에 사서
뭐냐면 사기꾼이라고요, 사기꾼. 사기꾼이 되려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합법적인 사기죠, 합법적인 사기. 휴지를 1,000원에 사서 속이는 거예요. 이거 5,000원짜리야 하고 딴 사람한테 팔아먹는 거라고요. 투자 습관을 이렇게 잡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그 투자금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해서 이익을 내서 그 이익을 주주한테 돌려주는 게 주식시장의 이유예요. 존재의 이유란 말이에요. 왜? 누구나 다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탤런트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시장은. 경제는, 이게 주식시장을 만든 사람들의 목적이 그거예요. 이 안에서 합법적으로 사기치라고 주식시장을 열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데 자꾸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해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주식시장 도박장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뭐 사태만 있을 때마다 보면, 전에는 뭐 ELS 사태 있었죠. 그리고 또 과거에도 뭐 키코 사태부터 해서 별의별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막. 그리고 최근에는 뭐 옵티머스니 라이미니 막 사모펀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당해. 자기가 당해놓고 모르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욕심을 가지니까 당하는 거예요. ELS는 왜 당하는 거예요, ELS는? 지금 금리를 1, 2% 주는데 얘는 5% 준다니까. 손실 위험이 있는데, 이 손실 위험이라는 게, 이거를, 이 ELS라는 거 이해를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상품 같은 건 존재해서도 안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 말이냐면 리스크만 크고 손실은 5%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리스크는 마이너스 100인데 손실은 5%예요. 그러면 20년에 한 번만 만나면 어떻게 돼? 깡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5%씩 수익 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야, 지금 금리 1, 2%밖에 안 주는데 이거 5%씩 줘. 예를 들어 5% 수익 나면, 예를 들어 1억 넣었다가 1억 500 되면 돈이 뭐 필요한 사람 아니면 또 넣는다고. 또 넣어. 그러다가 언제 한번 이거 만나서 깡통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통이 담보된 자산이라고요.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모펀드. 저희 회원분 중에도 있어요. 이 사모펀드에서 사기당했대요. 뭔지도 모르고 샀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뭔지도 모르고 가입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얘기를 해서 했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추천을 해서 했든지. 그럼 이게 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뭔지도 모르고 해가지고 나중에 깡통 났다 그러니까 사기당했다 그러잖아요. 무지에서 생기는 겁니다, 무지에서. 그래서 금융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몰라서 당한 거면 그래, 좀 안쓰러운 마음이라도 가져줄 수 있어요. 근데 정치 테마 해갖고 내가 이익을 크게 내봐야 되겠다, 이거를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뭐예요? 합법적으로 사기치겠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물론 이제 시세 차익 같은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테마에 대한 접근도 하고 뭐하고 하지만, 마인드적인 부분에 저도 이제 과거에 보면 정치 테마주들 막 후발주들이라 그래갖고 막 추천드리고, 또 시세 차익을 실질적으로 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매도 사인도 드리고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초기에 리딩 할 때는. 지금은 반성을 많이 합니다.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해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수익들은 만들어주면 어쩔 수 없어요. 챙겨야죠. 근데 이런 개념들이 사람들이 아예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 한국 주식시장에 이제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런데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건 사라진단 말이에요. 누가 자꾸 당해주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뭐 다른 나라들을 보면 이제 정책 테마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정책 테마라는 거는 미래에 진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가치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정치 테마라는 거는 가치가 반영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우리가 투자자라 그러면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내용으로 오늘 방송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마무리할게요.